기술의 완성은 없습니다.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지요. 제게 연기란 한마디로 내 모든 것입니다. 이것에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떤 것도 내 삶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반세기 이상 배우의 길을 걸어온 맡은 역마다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원로 배우 이순재의 연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사초대석 유정화입니다. 이번 주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이든 귀여운 할아버지이든 재벌 회장이든 평범한 노인이든 어떤 역할이든지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연기자 이순재. 이런 이유로 많은 후배 연기자들의 롤 모델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원숙한 연기는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처음 연기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간 것일 겁니다. 오늘은 연기자로서 한 발 한 발 착실하게 내딛었던 연기자 초년병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재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이 세 번째 만남인데요. 네. 어제 그러니까 대학 때 여러 이 블란서의 누벨바그 또 독일의 네오리얼리즘 이런 영화들을 보고 심취해서 이 연기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그런 것에 심취하더라도 무언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반대가 있었을 법하고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셨어요? 그 당시는 우리 직종은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보통 양같이 부모님 90%가 반대하는 직종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선 수익성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특히 연극행위를 통해서는. 그다음에 텔레비전 나오기 전이니까.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직업의 성격상 이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은 대단히 생활이 절제가 없는 직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제가 대학 졸업 보고서 대학교 때 후반에 연극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제대로 못생겼어요. 네. 예, 그래서 졸업을 오고 났는데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퇴직해 계실 텐데 뭘 모일날 그 창경원 앞에 한 열심히 나가봐라. 그럼 색십에서 남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 단신 나가서 했더니 저 해화동 쪽에서 한 20여 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20여 분이 한꺼번에. 네, 그러니까 이제 색십에서 한 20여 분 서너 분으로 내려오시고. 전에 그렇게 창경원 앞에서 집단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색실 만나서 창경원에 이제 우리 둘이 들어가서 얘기자격 만났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재학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근데 이제 나는 가만히 놔줘 보니까 상당히 재력이 있는 집안 딸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좀 안 맞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텔레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연극행위는 잘 모르니까 내가 또 무슨 배우라고 해서 그 다음에 신문에 난 사람도 아닌 거고 이제 시험적으로 배우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텔레비전에 1%, 2% 그때는 이제 연속극에 단막에 나갈 텐데 우연히 잠깐 나온 본 모양이에요. 네. 그 다음 토요일 날 만났는데 주말에 만났더니 얼굴이 새파래졌더라고요. 배우냐고 그러더라고요. 배우라고 얘기를 안 하셨었어요? 안 했죠. 그냥 아니 우리 어머니가 네. 나는 구체적으로 신문을 얘기는 하는데 방송국에 나간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들 방송국에 나가니까 아나운서나 그런 걸 알았던 모양이라. 연기자일 줄 몰랐던 배우라는 생각하죠. 그게 연기자도 잘 모를 때 그냥 배우냐 아니냐 할 때. 그 배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배우라고 하기거냥 뭐라고 장차 배우가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거 안 된다 이게. 근데 사실 무슨 결혼 약속을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러고 만나고 보니까 부자 집딸 중에 대단히 성품도 착하고 곱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왜 만났냐면 그러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연말이 됐는데 크리스마스도 가까워지는데 심심하잖아요. 네. 걸프렌드가 없으니까. 근데 옛날 크리스마스는 젊은이들의 축제입니다 사실은. 네. 크리스찬이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상관없어요. 유일하게 젊은이들이 통행금지 없는 날이 그날이니까. 12월 달에 심심하게 전화 오랬더니 받더라고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몇 달 만에 전화 온 거죠. 전화번호 보니까. 여차저 심심하니까 차 한잔 합시다. 왔다 갔다 이제 봄 좀 넘어왔는데 그때 아마 2월 말인가 3월 초 됐을 지금쯤 됐을 거예요. 사파하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한 건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다 얘기했다. 왜 그러냐 이게 배우라고요. 우리 딸을 배우한테 시집보낼 수는 없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배우라는 직종은 경제적으로 불안전하다. 그다음에 생활이 불조치하다. 그 용어를 지금 평생 지가 기억하는 용어입니다. 그 아가씨 입에서 나온 그대로 지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일반 네. 인식이에요, 우리 인식. 사실 수입이 없었다고. 그 내가 이제 반론을 제기했죠. 뭐냐면 정확하게 본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생활의 절제가 없다는데 우리 직종과 아주 모범적인 집안이 있다. 우리 김동원 선생 가정을 얘기했다고요. 그 아주 삼형제 기가 막히게 잘나시고 아주 평생 단란하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 예들도 있다. 바람쟁이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건 사람에 달린 거 아니냐. 그런데 경제적으로 불안한데 미국의 헐리우드 보란 말이에요. 배우도 돈도 벌고 그런다. 최선을 다하면 밥은 먹지 않겠느냐. 그것도 직업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다. 그러고 내가 좀 한마디 찔러봤죠. 아버지 첩 있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첩 있지? 그랬더니. 아, 첩 있지.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 왜냐면 그 당시는 그런 정도의 체버림은 작은 댁이 있는 건 상식이에요. 그건 흠도 아니에요. 그걸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 우리 직주에 혹시 실수하는 건 문제가 되고 공공하게 첩드는 건 괜찮으냐. 무섭게 반격을 하셨네요. 그래서 결국 안 된 관계였죠. 됐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만나자. 만났더니 자기는 시집 오겠다고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큰 소리 쳤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 들 수가 있다. 이랬을 때 둘이 뭐 예를 들어서 출산권하고 애권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면 상당히 그건 부익이다. 우리 둘은 지금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헤어지자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여인은 울지 않았나요? 혹시 그 자리에서? 나중에 가서 울었는지 안 울는지 난 모르겠죠. 그걸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 나중에 그럼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회사로 들어가래. 그럼 난 들어가는 부터 너희 집에 노예가 되는데 그건 내 자존심이 락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아주 건방질 때니까 학교 갈 줄 보고 건방질 때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는 못해요. 앞으로 안 내다볼 때니까. 그때 괜히 그냥 못 이긴 척으로 살았으면 잘 살았는지도 모르지. 근데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우리 직종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도 연락도 못해.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그리고 다시 왔는데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우리 예랑 선생께서 드라마 센터, 지금의 드라마 센터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연출하시더라고요. 거기 쫓아갔죠. 가서 배역을 하나 달라. 배역 하나 주세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겠습니다. 도서관직인 어느 나이트라도.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집에다 자 대학 4년 나와 군대 3년 갔다 와. 어디다 대고 얘기를 경제적인 원조는 바랄 수 없는 거죠. 바랄 수 없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근근 요 나왔는데 중간쯤 되는데 누가 면회를 왔다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아마 장발당서 거기 직전이니까 번역국에 길었을 거예요. 저는 꼴이 형편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꼭 해야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다른 길이 없었는데 고시공 볼 수도 없고 어디 취직시험 볼 수도 없고 이게 막길입니다. 네. 지갑을 열고 용돈 주시나. 그래. 최선을 다해봐라. 그것도 인류가 되면 밥을 먹지 않거든요. 알았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연 첫 프로그램하고 초대권 분리는 거예요. 그냥 돈 좀 가지고 올라오시는 얘기. 용돈 좀 달라고. 열심히 보러 오셨나요? 아들의 열심히 연기를? 보러 오셨어요. 제 아버지가 좀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시면 되는데 낮에 야구 경오시고 운동 구경식 저녁에 와서 내 거 보시고 용돈 주고 내려가시고 사실 이제 그게 큰 뒷받침이 됐죠. 예. 그 아버지에게 용돈을 몇 살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텔레비 나오기 전까지 한 2년 정도 많이는 아니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종로 네거리 있었지만 그건 뭐 수익이 없었고 KBS TV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용돈을 그것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TV 데뷔작이 61년도 KBS 개국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련다. 네, 그렇습니다. 였다고요. 네. 어떤 작품이었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그거는 하셨어요? 이제 유신 선생님의 반공 드라마예요. 희곡입니다. 나도 인간이 되련다 희곡을 갖다 이제 텔레비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뭐 제가 아마 조연 단역 정도 됐을 거예요. 나도 지금 그 어떤 역할인지 이름을 기억 못할 정도니까. 우리 신협 선배님들이 주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저랑 이제 몇 사람들을 끼워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텔레비전은 왜냐하면 이 텔레비전을 시작을 했는데 소위 말하자면 영화 쪽에서 사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인데 전혀 외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극도들이
배고프니까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연극 연출하던 친구들이 전부 영화, 텔레비전 연출자가 됐고, 우린 가서 이제 배우가 됐고, 그 당시 또 작가분들, 희곡 작가들, 그 다음에 라디오 드라마 작가들, 이분들이 이제 극본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당시는 사실은 극본은 기가 막힙니다. 그건 오히려 거의 문학적으로 예술적 측면에서 극본에 접근했지, 시청률 접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런 작가들이 존재할 수도 없었고, 뭐, 한운사 선생, 조남서 선생, 김영수 선생, 김희창 선생, 이미재 선생, 장도수 선생, 서기 이소구 선생, 김용건 선생, 뭐 당대 대한민국 최고의 극작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봉수 선생, 우리 이제 김선 선생까지 이어 나옵니다만은 이런 대가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초창기 드라마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역을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 연기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무척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일을 하실 수가 그렇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TBC가 개국하면서 일기 탤런트로 활동하셨는데 그 당시 함께 활동하시던 일기 그때 이제 누구세요? TBC가 생기면서 전속을 네. 뽑는다. 일기는 이제 들어가서 뽑은 게 일기고 우리는 이제 전속 계약을 해서 유급 전속 계약을 해서 들어간 게 이제 9명이에요. 어떤 남자 분들이셨어요? 6명, 여자 3명인데 남자는 이제 저하고 이제 고인이 벌써 셋 나왔어요. 네. 우리 이낙훈 군, 김순철 군, 김동훈. 군이라고 그러시니까 참. 우리 친구들이니까 군이지. 그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생존한 사람이 지금 이제 오연경 씨. 아, 예.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활동이 좀 뜸합니다만 김성옥 씨. 네. 예, 지금 목포에 가서 주로 이제 향토문화 발전해서 그 대학에 나가거든요. 그 여섯이 이제 남자, 여자는 현업에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만 나옥주 씨. 그다음에 영화배우 했던 최난경 씨. 그다음에 KBS 일기생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한 명 데려온 사람이 조영일 씨. 제일 어린 나이죠. 여기 이 작품들은 나옥주 씨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 양반은 원래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인데 탁월한 연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의 1대 히로인 하면 누가 뭐래도 난 나옥주 이 사람을 칩니다. 이 양반은 무슨 학업을 다 마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워낙에 기억력이 좋고 작품의 해석력이 깊습니다. 연극을 통해서 다지네. 그래서 당대 이 양반의 텔레비전 드라마 아주 히로인으로 TBC 초창기는 아주 빛을 냈습니다. 당시에는 TV 드라마가 전부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장소를 이렇게 이동해가면서 바로 그 순간 찍는 게 65년도까지 그러니까 TBC 생기 1년까지 65년도까지 생으로 KBS는 물론 생이고 예. 생방송은 뭐냐면 그냥 찍는 순간이 막 그대로 그 시간에 그냥 방송되는 나가서 순간이죠. 실현하는 게 그냥 방송 나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뭐 어떻게 이걸 방송을 했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이제 있고 그 사고도 있고. 실수담이죠. 실수담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는 드라마를 보통 열흘 정도 연습을 합니다. 최하. 희곡 연습, 연극 연습도 예, 됐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지고 다져서 이만하면 이제 완벽하게 외운 걸 가지고 그것도 뭐 연습곡은 아니고 단막곡인데 그걸 생으로 방송하는데 방송에는 강박관념 때문에 왜냐면 긴장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조금 이제 암기력이 좀 딸린 친구는 실수하게 되는데 그대로 방송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NG라는 게 없이 그냥 바로 그럼 NG가 애는 없죠. 실 그냥 무대가 틀리면 되는 틀린 거죠. 대로 잘못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는 대로. 선생님은 어떤 편이셨어요? 우리 잘 암기력. 극복해냈으니까 그래도 유지가 됐지.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상당히 연기에 소지가 있는 사람도 그 방송에는 강박관념 때문에 못해가지고 결국은 텔레비를 관두고 그냥 연극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TV 초창기고자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동안 녹화를 하되 편집이 안 되는 녹화. 이게 NUG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녹화입니다. 그럼 완전히 모든 사람의 완성을 사게 되죠. 그래서 그 단계를 극복한 사람들이 오늘날 남아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다 이제 없어졌는데 뭐 아니면 이제 일부 영화로 가든지 텔레비전 연극으로 넘어가든지 하는데 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방송하게 되면 자기 등투장은 다 조사해오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리 가서 내가 사용할 소품, 그 다음에 무슨 대도 고통의 배열 다 봅니다. 근데 문도 다 열어보고. 네. 맥히면 받아. 근데 이제 그 당시 KBS에서 뭐가 있었냐면 실화극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 실화극장은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관하는 반공 드라마 시간이에요. 이건 제작을 중앙정보부니까 뭐 그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막강한 거죠. 뭐 걔한테 조금 더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영화 스타들이 텔레비를 3고초에도 안 왔습니다. 그 대형 스크린에 뜨면 요만한 스코프에 나오는 게 부품도 없고
또 출연료도 몇 번 안 되니까 거의 외면한 거야. 네. 근데 중앙정보가 딱 들어서 방송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하나씩 서버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씨 이번에 우리 드라마에 좀 출연하니까 지가 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이게 시간이다. 그래요? 여봐 김사무관 이 김배우께서 세계에서 좀 조사 좀 해봐. 얼마나 바쁘신 양반인가. 이 양반이 협박을. 지금 반공 드라마를 하셨는데 바쁘다고 핑계인데 조사 좀 해봐.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씩 다 끌려온 거예요. 네. 근데 생방송이니까 내가 이제 9시 뉴스 끝나고 나가거든. 그러니까 연습 다 하고 충무로가 가까우니까 KBS 남산에 있을 테니까 내려가서 저녁도 자시고 그래 방송 시간에 맞춰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양반들은 방송 경험 별로 없으니까 의뢰 다 돼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배우인데 영화에 딱 들어왔는데 전화를 받는 신이 있었어요. 그 딱 사무도 사람 다 넘어갔는데 전화가 시그널이 이제 스튜디오로 나오는데 보니까 소품이 전화 배우를 안 해놓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미리 다 해서 야 전화 갔다 나 할 때는 안 해놓은 거예요. 그 이상 방송 나가니까 맨손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핸드폰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여보세요? 방송 그냥 나간 거예요. 전화기도 없는데 그래. 손에다 대고. 끝난 딱 다음에 중앙정보 직원이 있다. 이종원 씨요. 당신은 이 반공 드라마를 뭘로 하는 거요? 이게 뭐요? 이건 이적행이요. 남산을 좀 오시오. 혼나고 왔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즘 같으면 소품 담당이 따로 있는데 그걸 배우들이 직접 하신 그 거예요. 당시 소품 담당이 있어요. 그런데 소품 담당이 이제 와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다 미리 체크한다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의뢰 준비했겠니 여기서 방송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니까 와서 그런 실수한 게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예전의 사진에서는 지금의 눈빛 형형하신 거 그대로이고 꽃미남 같은 그런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셨고 목소리도 그대로우셨나요? 그렇죠. 원래 이제 목소리가 좀 허스키이기 때문에 허스키. 젊었을 때 사실 목소리에 좀 핸디캡이 있어요. 좀 미성이 돼야 되는데 좀 그 소프트한 멜로드라마 하려면 좀 목소리가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소리가 이래놓으니까 또 우리는 연기 시작을 못하신 게 노역부터 했어요. 노역부터. 연극은 거의 노역서부터 세 작품을 내려해봤고 텔레비 때도 우리가 노역과 젊은 역할을 겸해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품앗이를 하느라고 TBC 같은 게 생기면 이제 TBC 수사반장이래 형사수첩이라는 형사물을 제일 처음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제 형사 두 분은 영화배우 우리 황해 씨하고 장혁 씨를 모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순철 군이 들어와서 젊은 형사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범인도 많이 했어요. 범인도. 그 당시에는 우리 때는 연극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배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악역이고 뭐고 다 해봤어요. 근데 텔레비가 이제 전파력이 강하기 시작하고 이제 슬슬 부상하기 시작하니까 그 악역을 오래 한 게 상당히 지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멜로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많이 극복을 했지만은 사실 그래서 요즘은 악역도 잘하면 뜨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악역 많이 하면 악인으로 낙인이 찍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핸디캡이 많아요. 동일시를 하는 거니까. 그 여러 연기 역할을 해오시면서 이 역할이 가장 실제 나의 내면과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하신 역할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 언론 통폐합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데 우리 TV 시절과 TBC 이후를 생각하는데 TBC 때는 우리가 주로 젊은 영화를 많이 했지만은 초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작품은 우리 유호 선생의 1년의 유호극장 시리즈라고 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제1의 작품인 내 멋에서 산다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나옥주 씨가 주인공이고 내가 그저 가정교수를 하더라고 오영경 씨가 이제 나옥주 씨 배우자인데 조금 모자란 배우자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아주 오영경 씨 빛나는 해서 그 오영경 씨의 그 성격 창조가 그 후에 우리 코미디언들 나왔죠. 그 선도를 오영경 씨가 다 했어요. 그 후에 다 그 유사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심영재 씨의 표현 방법도 우리 때는 이미 오영경 씨가 그런 이상한 걸 다 전제를 했어요. 그런 정도로 훌륭한 그 연기인데 그런 작품들이 대단히 우리가 기억에 남은 작품들이고 그다음에 TBC 작품 가운데는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사극을 했습니다. 사극을 하는 게 연화라는 사극을 했어요. 이 신봉수 씨 작품인데 네. 이 연화라는 건 이제 불교가 좀 바탕이 되어 있는데 저 용문에 가면 회암사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몽고 병난 때 역사적으로 아마 없어가지고 터만 남아야 되고 정말 안 좋아만 있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 회암사라는 게 나가면서 몽고 임난 때인가 아마 그랬었군요. 이거 역사적 그 소실된 병을 기억을 잊어버렸지만은
그때 이 드라마가 나오면서 그 회엄사 터가 불교 신자들의 순례지가 됐어요. 네. 관광버스가 몰려들어가서 거기 댕기는 게 그만큼 드라마의 영향이 돼. 거기서 이제 지가 악역이에요. 그거는 민태호라는 민대감이라는 악역을 지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악역했다고 공로상을 안 주더라고. 근데 그 악역 속에 뭔가 이순재 선생님의 내면과 통하는 게 있었다는 건가요? 충분히 악역도 사이 어떤 그 연기력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역할이라는 게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아주 평범한 소시민의 긍정적인 인물. 이건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악역 같은 거 이런 거는 캐릭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만들어 나가면 아주 그건 상당히 효과가 나는 역할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역할은 상당히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임권대 감독이 2부 속편까지 영화까지 만들었죠. 네. 그런 작품들이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 통폐합 이후에는 가장 지가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KBS에서 했던 우리 82년도 풍운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거기 이제 그 대원군을 하게 되는데 지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은 사람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통폐합을 당하고 나니까 잘 알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0년도 통폐합이 당했는데 지가 역할다운 역할을 한 거는 81년도에 특집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앙태 선수의 코리아 판타지. 그 이제 우리가 마요르카까지 기억납니다. 그 3부작. 네. 네. 그거 하나 겨우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잊혀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근데 사실 TBC 말기서부터 조금 지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이 방송이라는 조건, 배역이라는 조건, 출연의 조건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게 언론 통폐합은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그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걸 내가 바쳐야 되겠다. 해서 담배를 끊은 겁니다. 제대로 연기를. 네, 그 이제 대원군의 역할이 이게 또 상당히 매력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 참 그 인물은 우리가 근세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대원군의 인물을 우리가 극적으로 여러 경우를 통해서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작품들 보고 있는데 그건 뭐 참 욕심내고 온 작품입니다. 예. 60, 70년대의 TV 드라마 전성시대에서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 또 내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명사초대석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밤 12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